지난 주말 하락세로 마감한 미국 증시. 자, 이번 주도 약간의 어려운 상황들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고용지표, 경제지표는 굉장히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라서 오히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고용지표와 인플레이션, 이것이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은데요. 경제지표가 좋아짐에 따라서 시장은 더욱 압박을 받는다. 자, 약간 아이러니하긴 합니다만은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 참고하시면서 미국 시장 이야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삼성전자 지분이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국민연금보다도 더 많이 지분을 보유하게 된 건데요. 삼성전자에게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그런 투자 집단이 됐다. 뭐 여기선 좋은 소식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불안하다는 거,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샀다는 거, 약간은 좀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 이야기도 전달해 드릴게요. 공매도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불안감을 가지고 계시는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자, 바로 이러한 공매도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아라. 이러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시작되는 것, 그것은 주가의 하락과 바로 연결되지 않고 오히려 매수를 할 만한 좋은 기회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인데, 정말 그런 것인지, 공매도는 불안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5월 3일입니다. 자, 5월의 첫 번째 거래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 5월달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주식을 다 팔고 떠나라. 네, 5월달에는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번 5월달은 좀 다를 것이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우려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번만은 다를 것이다. 뭐 그런 얘기들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자, 일단은 당장 시장 상황은 불안함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가 좀 하락한 부분들도 여기에 따른 부담감이 커 있다. 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하면은요. 당장 이번 주에 발표될 경제 지표들 일단은 다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조금 걱정스럽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비농업 부문의 신규 고용이 크게 개선될 경우, 즉 고용이 아주 좋아지게 될 경우에 투자자들에게는 불안감이 커지는 요소로 작용한다. 자, 언뜻 들으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일 수도 있겠는데요. 고용이 살아나는데 왜 투자자들이 불안해야 돼? 경기가 좋아지는데 왜 불안해야 돼?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자, 비농업 부문의 고용이 97만 8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즉 100만 명이 증가한다라는 얘기인데, 고용이 100만 명 증가한다라는 거, 이것 자체만으로 엄청난 이슈고 엄청나게 좋아진 부분이죠. 자, 고용이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업률은 떨어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난달에는 6%대였는데 이번에는 5.8%대로 떨어질 것이다. 자, 중요한 건 여기에 또 있습니다. 예전에 옐런 의장이 금리를 인상하고 출구 전략을 단행했을 때 실업률이 4%대였거든요. 계속해서 실업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고용시장이 좋아지고 있다. 경기에 대한 그런 자신감이 생기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럼 거기에 따른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일단 4월달에 고용이 100만 명 넘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지금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125만 명이나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고용이 97만 8천 명 증가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100만 명 이상 증가했을 것이다. 제프리스라는 곳에서는 무려 200만 명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예상치보다도 훨씬 더 많은 고용의 시장 자체가 증가세를 보였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면 이제 연준에서는 어떤 입장 표명을 할 것이냐죠. 예전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은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자, 일단은 경제지표가 계속해서 좋아지게 되면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나몰라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고용이 좋아지는데 계속 이렇게 놔둘 거야? 이런 질문들 계속 쏟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매입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언제쯤 조절할 것이냐, 통화정책 언제쯤 바꿀 것이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번 주에 파월 의장이 또 하나의 연설을 하게 됩니다. 전국지역 재투자연합이라는 곳인데, 일단 이곳에 참석해서 이 지역개발 등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주제를 잡아내고 그 다음에 연설을 할 예정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그거겠죠. 통화정책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될 것이냐. 물론 이제 지역개발에 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크게 이야기할 만한 부분은 아니겠죠. 근데 거기 있는 기자들에게 질의응답을 받게 된다라면 당연히 기자들은 다른 거 다 관련이 없을 것 같아요. 지역개발 됐고요. 통화정책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여기에 주목할 것 같고요. 파월 의장 말고도 다른 연준 의원들이 줄줄이 연설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지표에 따라서 이 연준 위원들의 판단이 엇갈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지금 소수 의견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시장의 부담감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즉, 금리 인상이라든지 통화 정책에 대해서 또 다른 변화를 주지 말자라는 것이 일단 다수의 의견이긴 한데 예전에는 한 명도 없이 만장일치였는데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죠. 소수 의견이 점점 커지게 된다면 무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파월 의장은 상당한 추가적인 진전이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미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상당한 진전으로 가기 위한 그런 과정 또 그런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라면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더 빠른 시점에서 통화정책이 일어난다거나 금리 인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경제지표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인플레이션의 우려감이 커지게 되고 그 커지는 부분에서의 부담감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제지표들 얼마나 좋게 나오는지 그 다음에 기업들 실적들 이번 주에 있을 전체적인 이벤트를 좀 살펴볼게요. 자, 지금 기업들 실적 먼저 살펴보게 되면 GM, 제네럴 모터스죠. 그 다음에 화이자, 모더나, 비아콤 등등등의 기업들이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증가했을 것이다. 예상치를 웃돌 것이다.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나옴에 따라서 이번 거는 어쨌든 좋게 나올 것이다. 근데 다음 거는 이런 식으로 즉 다음 분기의 가이던스 예상치에 주목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의 밸류에이션 이것보다도 더 높은 가치가 형성되지 않는다라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실적이 좀 떨어진다고? 그럼 팔아야 되겠네? 이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다는 얘기가 되고 있고요. 또 인도 쪽의 코로나 상황 지금 굉장히 좀 안 좋죠? 지금 신규 확진자 수가 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상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자, 이렇게 신규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부분들, 이거는 좀 부담될 수 있겠죠. 지금 당장 경제에 미친 영향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팬데믹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불거져 나오고 커지게 된다면, 물론 이제 대비책도 있고, 백신도 보급되고 있고 하니까, 잠잠해질 것이다라고 되고 있지만, 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문제시가 된다면, 조정의 빌미로 또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경제지표 같은 경우들은 대체적으로 다 좋게 나옵니다. 지금 보면은 제조업 지표 다 좋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건설 지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제조 가격 역시도 더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무역 수지는 조금 떨어진 모습이긴 한데 공장 주문이 늘어나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실업 청구 건수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이것도 지금 54만 명으로 지난주보다도 줄어들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핵심 지표가 이제 고용 변화 실업률인데 현재 이 고용의 변화와 실업률 같은 경우가 이제 주 후반에 발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대감은 일단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주 후반이기 때문에 당장 이번 주에는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생각되지만 여기에 대한 부담감들은 계속적으로 이 투자자들이 안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번 주 내내 안고 가야 되는 거고 오히려 이게 또 예상치보다 더 좋게 나오게 된다면 다음 주에 나타날 수 있는 부담감들도 커질 수 있다는 얘기죠. 만기일과 겹칠 수 있다라면 약간은 부담감을 더 국내 주식은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좀 될 겁니다. 공매도도 시작되고 만기일도 있고 그 다음에 경제 지표가 좋아짐에 따라서 미국의 통화정책이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온다면 이번 주 후반 또 다음 주로 넘어가면서 계속 불안한 요소들이 작용할 수 있다 정도를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들 계속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매도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종목들과 많이 올라가서 공매도 타겟팅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은 여전히 계속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서두르지 않으셔야 될 것 같고요. 현금 확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워렌 버핏도 요즘에는 현금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던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좀 시장의
만들어지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올라왔다는 거겠죠.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 이런 식의 이야기로 해석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고요. 이런 시장 속에서 현금을 많이 가져가시고 매수는 신중하게 한다. 이 부분만 잘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돈을 들고 있으면 급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기회가 왔을 때 탁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개미들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지분이 사상 처음으로 10%를 넘겼다. 개인 투자자들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수가 6억 주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6억 주.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개인들의 지분이 처음으로 10%를 돌파했다는 얘기인데, 기관, 당연히 이제 국민연금보다도 높은 수치게 되겠죠. 당연한 그런 상황이긴 한데,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보유한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삼성전자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럴 수도 있겠고, 또 1월 달에 많이 들어온 그런 물량에다가 물타기를 계속 들어가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왜냐면 삼성 불패잖아요. 삼성전자는 망할 일이 없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또 이렇게 지분이 높아지다 보니까 증권사에서는 좋은 얘기를 또 써내고 있어요. 삼성전자 목표 주가는 여전히 12만원대 당연히 나올 것이다. 그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12만원 당연히 가요. 언제고 가기는 갑니다. 근데 지금 당장의 시점이 문제인 것 같고요. 1월 달에 매수하신 분들, 9만원대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8만원이 깨지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삼성전자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쇼크,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우리가 삼성전자의 지분을 개인들이 막 좋아서 막 산 게 아니라 물타기 개념, 아니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팔아먹은 물량을 그냥 떠안기 식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판단하셔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계속 팔고 있다. 여기다 공매도, 물론 공매도가 삼성전자를 쥐고 흔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공매도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하게 된다면 상당히 주가의 어떤 변동폭이 커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올해 들어서만 개인들이 순매수한 삼성전자의 주식은 무려 18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지금 18조 원이면은요, 개인들 올해 개인들의 순매수 43조 원의 약 42%, 즉 개인들이 순매수한 전체 그 금액의 약 40% 이상이 삼성전자로 들어갔다라고 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관련 그룹주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더 많겠죠.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됐을 때는 삼성 쪽으로 너무 몰려가는 것이 아닌가. 실제로 삼성전자가 좋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몰려가게 된다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실제 지금 지난달 말에 삼성전자가 마감으로 만들어낸 주가가 81,500원입니다. 이 정도라면 8만원 깨지는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단 말이죠. 월요일 오늘 시점에서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매도가 추가적으로 나온다라면, 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사들이지 않고 던지기 시작한다면 8만원은 당연히 깨질 겁니다. 앞자리 수가 바뀌게 되면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배당에 대한 이슈도 일단은 끝나는 상황이고요. 물론 중간 배당 이런 것도 계속 남아있겠습니다만, 배당에 대한 이슈도 끝났고 공매도도 재개가 되고, 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수급 주체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일단 조금 피해 보시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삼성전자가 계속 내려가가지고 5만원대, 4만원대 이렇게 나올 확률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7만원대 초반까지는 충분히 밀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9만원대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손실률이 어마어마하겠죠. 무려 삼성전자에 투자했는데 손실이 이렇게 나고 있다. 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대형주들이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 이 조정에 대한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 훅 내려갔다 훅 올라갔다 변동성이 커질 수 있지만 대형주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큰 물량이 위에서부터 내려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조정을 받고요. 바닥 잡는 것도 오래 걸리고요. 상승해서 본전까지 가는데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 그냥 내가 계속 물려있다. 물론 시간이 많거나 아예 그냥 장기적으로 나는 모르겠어. 어차피 계속 살 거고 나 그냥 삼성전자 가지고 끝까지 가볼 거야. 여기다 뼈를 묻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관계 없겠죠. 근데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정도까지 기다리시는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손실에 대한 확대 요인이 있을 때, 불안 요소가 있을 때는 비중을 줄였다가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재접근하시면서 비중을 그때부터 다시 늘려가시는 그런 전략을 세워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래요.
이런 대형주고 논란의 중심, 또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수준에 있는 것들은 계속 비중을 좀 줄여서 나에게 부담이 없는 수준까지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제가 5만원대에 삼성전자를 매수할 때는 비중을 10%까지 또는 뭐 비중을 많이,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종목 중에서 비중이 가장 많은 종목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였거든요. 근데 그 종목들 지금 얼마 전에 이미 다 비중을 많이 축소해가지고 이제는 조금밖에 없어요. 이런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살아있는? 네, 살아있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좀 능동적인 대체들, 그런 것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올라갈 때는 계속 더 보유하거나 더 사되, 아니면 주가가 좀 떨어질 때는 조금 줄여놨다가 다시 사들이는 거, 그런 전략들이 좋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네, 리스크를 조금 줄이고 수익은 조금 더 챙기는 그런 형태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삼성전자 목표 주가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아직은 추세가 좋지 않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가겠습니다. 자, 공매도 불안 심리를 매수의 기회로 삼아라. 뉴스 제목이 이거예요. 공매도 불안 심리를 매수 기회로 삼아라. 자, 지금 증권사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도 생각하긴 합니다만은 약간 좀, 네, 너무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 좀 살펴보도록 하죠. 공매도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기업들의 호실적이 평가된, 기대가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지금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에서는 이번 코스피 지수의 예상 범위를 3140에서 3240, 또 3150에서 3250으로 제시를 했다. 즉 3150에서 3250, 그 정도 범위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주가가 막 올라갈 때는 뭐라고 했죠? 지난번에 제가 이 증권사 목표 주가 3300까지 간다, 뭐 그 얘기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4월 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그때 3300까지 간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증시가 조금 올라가니까 그냥 막 계속 올라갈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 주가가 지금, 네, 내려가 있는 상태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내려가니까 또 이제 아래쪽으로 포지션 잡았는데, 아직까지는 뭐 많이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부분인 것 같긴 해요. 당연히 이제 주가가 한 번 더 내려가게 된다면, 한두 번 정도 더 내려가게 된다면 기술적 반등이든 뭐든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5월 3일날 공매도가 재개가 돼요. 주가가 만약에 약간의 변동성을 보여요. 그런데 이미 주가가 조정이 지난주에 다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더라도 뭐 한두 차례 정도 나오게 되면 어쨌든 기술적 반등으로 반등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쓰겠죠. 공매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오히려 올라. 뭐 이런 식의 기사 나온다고 그래요. 그거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모습들에 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지금 올라갈 주식들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가 됐든 아니든 일단은 많이 올라가서 매도에 대한 빌미가 생긴 종목군들은 지금 주가가 내려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종목군들이 공교롭게도 코스피 200, 코스닥 150, 또 시총 상위권 종목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매매 주체들이 공매도 좀 부담될 수도 있고 또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팔아야 되겠다. 여기에 대한 명분을 제공을 해준 거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매수 기회를 삼아야 한다는 것은 이건 좋지 않겠죠. 당연히 매수가 뭐 들어오지 않아서 주가가 빠지는 건 당연한 건데, 이거를 뭐 많이 빠지지 않았다, 공매도 때문에 뭐 이렇게 폭락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들어가면서 주식을 데리고 간다? 더 오히려 사야 한다? 이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주식이란 것은 아시죠? 항상 떨어질 때 사는 것이 아니라 올라갈 때 사야 되는 것이다. 이 부분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뉴스에서 조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공매도 재개에 대한 우려는 4월 조정으로 선반영되었다.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공매도는 나와봐야지 하는 거고요. 4월의 조정은 단순하게 공매도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이 실적을 보는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차익 실현들, 이미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수익에 대한 수익 실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기업들 실적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차익 실현 욕구들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이는 화학, 철강 이런 업종들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LG화학, SK이노베이션, 현대제철, 이 중에서 우리가 아직까지는 봐야 되는 부분들은 철강이긴 한데, 철강 관련주들도 지난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간에 빵빵 치고 올라가면서 어떻게 됐어요? 변동성이 확대가 됐죠. 이런 것들은 차익 실현 같이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왜냐면 이게 서서히 올라가면서 추세를 만들어갈 때는 시장에 주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데, 단기에 갑자기 솟아올랐다,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살살 올라가는 것과 갑자기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요. 살살 올라갈 때는 매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단기에 많이 올라가되면 차익 실현에 대한 효과가 딱 생기는 거죠. 변곡점에서는 항상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철강주나 화학주 전부 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철강주조차도 조심을 좀 해야 되는 입장이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뭐 조선해운주들 잘 가고 있지만 그 업종들 역시도 아직은 변동성이 커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생각되지만 변동성이 커지는 시점에서는 매도 포인트가 당연히 나와야 된다는 거 이 부분 생각하셔야 되겠죠. 지금 뭐 3,100을 가든 3,200을 가든 지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겠습니다만 대형주들의 조정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면 여기에서 지수가 올라갈 수 없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뭐 4천 갑니까? 5천 갑니까? 지수는 계속 올라갈까요?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가 어떻게 드렸냐면 자,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들이 조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지수 산정 방식으로는 절대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려면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이 멈추거나 아니면 그 하락을 멈추거나 아니면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죠. 하락을 멈춘 시점에서는 중소형들이 막 치고 올라가면서 지수를 0.5든 0.3이든 이렇게 올려놔야 되는 거고 이 시총 상위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걔네들이 주가를 끌어올릴 테니까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야 되겠죠. 근데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이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어떻게 올라갈 수 있겠느냐.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당연히 시간이 지나고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이 조정을 다 끝내고 나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죠. 딱 그 정도밖에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흐름과 수급적인 동향들, 그 다음에 연관 관계들을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시장이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대부분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공매도를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종목군들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미국 이번 주에는 고용지표가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이게 어마어마한 그런 후폭풍을 갖고 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경제지표가 개선됨에 따라서 오히려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커졌다. 여기에 주목하라. 그래서 부담감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국내 증시 역시도 5월 초반은 조금 불안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조금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를 하게 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삼성전자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매매 주체다. 뭐 굉장히 어깨 으쓱으쓱할 필요 없습니다. 괜히 뭐 떨어질 때 물타기 하고 그다음에 기관과 외국인이 팔아먹은 물량들 떠안아서 이제 지분이 높아지는 상황인데 결코 좋은 거 아니죠. 그리고 개인들이 많이 산 주식은 주가가 잘 못 올라간다는 거 여러분들 익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개인들의 지분이 늘어났다는 것은 불안 요소로 작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공매도의 불안 심리를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아라.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네, 업황에 대한 부분이나 시장에 대한 부분들도 여전히 지금 증권사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단기에 상승하고 있는 포지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야기 많이 하는데 단기에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다면 괜찮지만 최근에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다거나 급등을 했다거나 변화에 대한 그런 폭이 굉장히 큰 종목군들은 적절한 차익 실현을 같이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박수 칠 때 떠나는 게 바로 그러한 내용이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증권시장의 우상이라 칭해지는 전설적인 투자가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이런 말을 남겼다. 경제라는 것은 가르칠 수가 없는 것이므로 스스로 체험하고 살아남아야 할 것이다. 자,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절망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거 뭐 백날, 사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백날 말씀을 드려도 내가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면 절대로 실전에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백날 팔으라고 하면 뭐합니까? 삼성전자인데요? 네. 증권사에서 사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안 팔잖아요. 그냥 더 사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이제 많이 내려가게 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였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꼭 체험을 하고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뭐 처음부터 그냥 그런 방법들을 정석적인 투자대로 하시면 상관없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적은 금액으로 경험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뭐 그냥 남의 말들 또는 TV, 증권사 리포트 뭐 이런 것들 참고하면서 투자를 많이 무리해서 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해놓고 아 이건 이렇게 변하는구나 저건 저렇게 변하는구나 충분히 내가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습득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자신이 있을 때 나 이제는 괜찮아 이제는 잘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네, 투자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내가 경제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없더라면 섣불리 달려들면 안 되겠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릴게요. 자, 5월의 첫 거래일이지만, 네, 약간의 변화는 좀 예상됩니다. 그래서 늘 하던 대로 계속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서두르지 말고, 현금 갖고 계신 분들은 천천히 매수를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은 아침 9시부터 무료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 9시부터 같이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와 88TV를 통해서 진행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많이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투자 기원하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